네, 오늘 마감 상황 함께 해줄 상황 사람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IBK 투자증권 이문주 대리께서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서울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해외에서 들려오는 훈풍이 글로벌 증시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먼저 이문주 대리님, 엊그제까지만 해도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이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달라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또 산타랠리를 예견하는 전문가들이 나오네요. 어떻게 오늘 하루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오늘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주체가 없는 것들은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기대치가 좀 낮아졌지만 아마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 그 종목들 개별적으로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유럽발 뉴스들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언어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돈이 풀렸다는 이야기보다는 네. 언어적으로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3년 만기에 무제한 대출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망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게 실질적으로 돈이 풀릴 수 있는 효과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효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영향 자체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럽 내 은행들이 기존의 2%에서 1%로 저리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유럽 내 은행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둘째는 사실 가장 ECB가 원하는 방향이지요. 유로존 내의 국채 매입 가능성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이러한 이러한 대출 자금들을 이용해서 유로존 내에 그 국채들을 매입을 하는 과정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3년 동안 국채를 담보로 해서 현금을 내줌으로써 유로존, 특히 이탈리아 국채가 시중에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상황들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의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3거래일 영업 만에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기관 역시 같이 매수를 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 최근 낙폭이 좀 컸던 건설주나 연말 배당을 겨냥한 통신주 네. 그리고 인덱스 등이고요. 반면 매도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신한지주 등의 대표적인 대형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는 의미는 사실 일단 매수는 했으되 매수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네. 것 같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최근 뉴스에 따라서 사고 파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세 중에 배당주를 겨냥한 통신주들의 매수세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체크를 하셔서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매수는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3일 만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고 단기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네. 특히 통신주와 같은 연말 배당에 대한 이슈는 연말에 계속 관심을 받게 되니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도 참 1800선 아래까지 내려가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서 다행입니다. 사실 지난주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문수 대리님께서 1800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설마 1800이 이탈될까 했는데 이탈돼서 정말 아쉬웠거든요. 네. 자, 그래도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참전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미국의 지수가 폭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권시장에서
탈출 러쉬를 이룰 때 반대로 증권시장으로 달려가는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10,000불을 빌려서 100불씩 100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1년 뒤에 40,000불로 4배가 불어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존 템플턴이었고요. 이때 번 돈은 바로 그 유명한 템플턴 펀드의 시드머니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증시에서는 이 일화를 기반으로 해서 총성이 울릴 때 주식을 사라라는 이러한 격언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요. 이번 월요일 대북 리스크로 인한 급락 이후에 반등에서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총성이 울릴 때 주식을 사라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월요일 날도 제가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월요일 날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역시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말이야말로 투자자들을 가장 도탄에 빠뜨렸던 말이다라는 이러한 템플턴의 말이 또 한 번 적용이 된 그러한 사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이런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주식시장의 흐름인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본다면 큰 폭의 반등을 통해서 월요일 이전의 상태로 복귀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전 업종이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전 업종이 상승하는 장은 퀄리티가 대단히 좋지 못한 장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전 종목이 다 올라가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대단히 좋은 장으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네. 지수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전 업종이 특징 없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지수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뚜렷한 주도주가 있는 장이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데 전 업종이 상승하게 된다면 또 내일 또 전 업종이 올라줘야만 되는데 그것은 시장에서 단기성 자금들을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제한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보셨군요. 예, 추가적인 네. 반등은 물론 1900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만 예.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오늘 저녁에 또 유로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지금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부분처럼 뭐 주요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도 또 불거져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뭐 하루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금융주라든지 건설주들 이렇게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비교적 크게 나왔지만 이것을 또 흥분해서 또 따라 들어갔다가는 또 이제 매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매매는 비추세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국한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종이 올랐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주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라는 판단이시네요. 주도주가 딱 있던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북한 리스크를 배제하더라도 대응 수위는 아직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어떤 업종이 오늘 뚜렷한 상승을 나타냈고 좀 특징 종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문수 대리님. 네, 오늘은 상당히 그 업종별로 반등을 하는 업종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상당히 그 관심들이 있으신 종목들 중에 뭐 정유주,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과의 매수도 사실은 일정 부분 들어왔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뭐 신한지주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은행주들 그리고 증권주들 매수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민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상당히 반등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 같은 것들이 게임주들 사실은 상당히 지금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실적별로 좀 숨고르기 그리고 어떤 종목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의 이제는 차별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운주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 좀 살펴보시면은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 뭐 S-오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최근에는 그 국제 유가 반등에 따라서 사실은 전날보다 3.6% 정도 올랐습니다. 따라서 상당폭 지금 유가들은 변동폭을 크게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기 지표가 앞으로 뭐 연말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은 뭐 긍정적인 상황들을 유지를 한다면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좋을 만한 가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금융주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신한주주를 필두로 해서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을 매수를 한다면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매수로 투자처로 보셔야 되실 것이 맞으실 것 같고요. 불안한 금융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 상황에서는 변동성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주는 가장 위험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에 의의를 두셔야지 여기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늘 뭐 증권사에서 사실은 호평들이 나왔지만 이런 밸류에이션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의 의의로 두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넥슨이나 진가 상장 이후의 부진으로 모든 게임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실적이 있는 그리고 새로운 그 게임들을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 종목 위주의 차별화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는 NC소프트나 위메이드 등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있었죠. 네, 예. 바닥을 탈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사실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갔지만 사실은 지금 선상한 공조만이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사 운임 인상 의지만으로는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요. 장기적인 업황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기대감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흥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적 그리고 수급 중에서도 기관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에 응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업종이 올랐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했는데 지금 정유주는 오히려 좀 더 반등의 질을 우호적으로 보셨고요. 매수해도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만 반대로 금융주와 해운주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주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게임주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김동희 대표님께는 오늘 뭐 테마주의 흐름이라던가 많이들 눈에 띄었죠.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오히려 지수가 좀 좋지 못한 구간에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코스닥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좀 거래소가 코스닥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숨을 죽이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성 종목에 대한 접근보다는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부분인데 경기가 좋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언급됐던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 특히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수개월 동안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했던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시장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의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에 비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언급됐던 진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상장 당시에 PER이 100으로 지금 상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어려운 시장에서 PER 100의 대접을 받고 상장했다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주에 대한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우리가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반대 의견이 되겠네요. 그럼 대신증권에서는 지금 1900까지는 오히려 낙폭과대 업종을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아니라는 거죠. 시장 대비 밑에 있는 업종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 1900포인트라고 해봤자 지금 하루만 더 올라가면 1900포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비교 차트를 한번 뚜렷하게 보여드리겠는데 그동안에 지금은 지수를 우리가 보고 대응해야 될 그런 차트가 부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이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이고요. 중간에 있는
검정색 선이 코스피의 흐름이고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지금 파란색 선이 현대중공업의 흐름인데 지난 8월 달에 폭락할 때는 같이 떨어졌지만 이후에 수익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있고 한 종목은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도 미치지 못하는 언더퍼폼 상태에 있고 한 종목은 훨씬 더 초과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이러한 곡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에 우리가 집착한 매매 혹은 낙폭과대주에 따른 이러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보다는 뚜렷하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즉 불황에 강한 종목군 내년에 경기가 좋지 못하다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베스트 이슈들 많은 것들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워스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확인하셨겠지만 이 북한보다는 유럽발 이슈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짚어볼 글로벌 변수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동희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이미 단기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그런 위기 요소가 많이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그러한 요소이죠. 이번에도 과거와 다르지 않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한국 시장에 내재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이미 할인 요소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바로 미국과 유로존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지표를 우리가 해석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동안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가 반짝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어느 부분도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주요한 지표들, 이번에 나왔던 그런 건설업 관련 지표들, 주택 관련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더 이상 나쁘지만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좋아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정말로 미국의 경기가 이제는 바닥권을 탈출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에서의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지표조 부분이 지속이 되는지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유로존에 대한 주요국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문제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특히 문제가 프랑스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이지 강등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충격이 나왔을 때 이것은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으로 그치고 반등을 하는지 즉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박스권을 좀 설정해 본다면 1750에서 190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불거진다면 다시 한번 175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 구간으로서 우리가 접어들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기정사실화된 부분이다. 이미 알려진 악재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날 대북 악재로 우리 충격을 받아서 내려왔던 1750포인트 근처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나타났을 때 1750포인트에 대한 하방 경직성 확인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희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유럽에 대한 악재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한 호재거리가 지금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변동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전망보다는 대응 전략을 세워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죠.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175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한 어떤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19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박스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비추세권 안에서는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1750포인트 이탈 시 비중 축소, 그리고 1900포인트 돌파 시 오히려 이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추세 매매 전략이 지금은 바람직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주 대리님, 지난주에 많은 전문가들이 1800은 지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1800 여러분 이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의 지금 점쟁이 수준까지 약간 좀 올라가신 분위기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전망을 좀 해주세요. 1800을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현재는 뭐 1800 지지냐 아니면 1750이 지지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급 주체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 따라서 1일 1비 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800이나 1750이 지지선을 탈피를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세로 진행을 하셔도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 세력입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은 증시 상황을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최근에 펀드 수급 동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기관들의 매수가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 그 기관들의 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본다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펀드의 시총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의 매수 세력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연말 랠리,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사실 랠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세력이 들어왔던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기관 매수에 상당히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하실 것 같고요. 종목을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또는 종목군을 좀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주 위주 그리고 기관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지 여부를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주 위주의 짧은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IBK 투자증권 이문주 대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